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요 공부법 책을 읽어보고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직장인 공부법 관련돼서 다뤘었죠. 직장인 공부법 나오기 이전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이영재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프로필 한번 읽어볼게요. 1년 만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시험의 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시절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여 우등 졸업하였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미국 회계사, 국제재무 분석사, 국제재무 위험 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여러 분야의 시험에 합격하였고 뛰어난 업무 성과로 대통령 표창 그리고 우수 조세 심판 인상을 수상하였다. 저자는 여러 분야의 시험을 응시하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시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를 시험의 기술로 정리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며 현재도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행정학을 강의하고 계시죠. 오늘 같이 제가 다뤄볼 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말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수험생은 넉넉하지 않다. 전업 수험생의 경우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적은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넉넉하게 지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직장인도 현재 위치에 불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비교적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심 예상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막상 공부에 들어가는 지출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수험 공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특히 꼭 사야 할지 사지 말아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지출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지출의 최우선순위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아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 책을 구매하는 것에는 가장 높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는 책이라도 실제 시험에서 단 1점을 높일 수만 있다면 구매하여 보는 것도 좋다. 문구류의 경우 비싼 것을 구매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만큼 아끼지 말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문구류가 좋으면 집중도 잘 된다. 근데 요즘에 정말 공부를 하면서 뭐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노트북, 이제 좋은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공부할 때 진짜 이 아이템빨이라고 하죠.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필기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좀 많이 사가지고 사용하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다이어리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꾸미는 것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수험생들 중에서도. 그런데 필기류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수험생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요즘에는 뭐 패드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과외 수업을 할 때도 이전에는 이제 직접 펜으로 필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패드로 필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로 먹는 것에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활에서 체력은 타고난 지능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끼는 반드시 챙겨야 하고 공부하는 중 배가 고플 경우에도 간단한 간식을 먹어야 한다. 주말에는 한 번씩 고기와 같이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건강보조식품도 체질에 맞추어 복용하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준비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당시에는 학원 자습실에서 냄새 안 나는 소보로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편입 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동생들이,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이, 형 김밥이나 김밥초 가가지고 같이 먹자고. 그때 저는 이제 좀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빵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건강에 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제가 관리형 독서실을 예전에 운영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식사가 가능했을 때는 수험생들이 밥은 정말 잘 챙겨 드세요. 도시락을 싸워서 드시는 분도 계셨고, 이전에는 먹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고 먹는 걸 제대로 먹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가 고파서 오히려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몸 관리는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 같은 경우는 체력 회복, 피로 회복 같은 거, 그런 거에 좋은 음식으로 가격 대비 좋은 거는 부추 같은 것도 괜찮고요. 토마토, 청국장. 그리고 주말에 혹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오리고기나 홍삼이 직방이죠. 그리고 영양제 많이 챙겨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는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허리도 구부정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에 대한 보상으로 고기도 드시고 치킨도 드시고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왜냐면 공부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수험 공부와 관련한 강의의 경우 필요한 강의만 들으면 되겠으나 필요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 듣지 않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그 밖에 옷을 산다거나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는데 필요한 지출은 모두 줄여도 된다. 만약 돈을 벌지 못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부를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수험생들 계세요. 만약에 집안 경제가 상황이 잘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해야 한다면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종종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한테 신세를 지는 게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안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길 바라지,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껴가지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험기간이 더 늘어나면 비용은 배로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그때 대학 편입을 준비했었는데,
편입학원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다녔어요.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3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편입학원을 다녔던 그 비용이 합격하고 나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격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을요. 그래서 부모님께 만약에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원받고 수험 기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빠르게 합격하고 나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필자의 경우 행정고시를 공부할 때 책과 학원비를 제외한 생활비가 월 30만원이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빵으로 해결했고 나머지 두 끼는 모두 학교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군것질을 하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였다. 책과 학원비, 문구류는 아낌없이 구매하였다. 그나마 이 정도의 경제적 지원은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 다행이었다. 수험 기간 중에 옷을 사거나 영화관에 간 기억은 없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잠시 만나는 친구들 외에 따로 만난 적도 없었고 이성 친구도 없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딴 자격증들도 대부분 응시료도 상당히 고가. CFA의 경우 한 번 응시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로 3번 시험을 보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음. 그리고 추가로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였기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공부하는 데 쓰는 비용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결국 직장생활을 한 지 10년차가 되어서야 소형차 한 대를 구매할 수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험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낫는 장사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투자한 돈은 합격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험 기간을 줄일수록 공부에 투자하는 액수가 적어진다. 필요한 것에 아끼지 말고 지출하면서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회비용도 고려 대상이다. 공무원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1년에 수천만 원은 되니 1년 일찍 합격한다면 수천만 원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 합격해서 얻은 마음의 안정 등과 같은 무형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면 확실히 수험 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험생분들이 보통 이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08선 클래스 같이 관련 독서실도 있고 영어 과외 수업도 있죠. 또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프리패스 어디 학원을 구매해야 될지, 저 학원은 가격이 싸고 이 학원은 가격이 비싼데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소방 준비생분들이나 경찰 준비생분들은 체력 학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 이 수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재 선생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1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1년이 늘어나면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투자하는 게 보다는 자신에게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투자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독서실이나 독서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다양한 불편한 요소 때문에 독서실이나 관련 독서실 다니고 싶거나 스터디 카페 가고 싶거나 고민이 되시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고민을 하느라고 공부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수험 기간을 줄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영어 과외를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과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 과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과정이 짧다는 거죠.
보통 공무원 영어는 1년 과정인데 영어 과정은 6개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은 다 뺐고,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저는 피드백과 질의응답이라 생각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약점 체크도 필요하고, 강사님과 수시로 영어를 못하시는 기초 수험생들은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과외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보통 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기 위해서, 그래도 전문가가 옆에서 매일매일 1대1로 약점 체크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리패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학원의 어떤 프리패스를 보니까 가격이 싸요. 근데 또 다른 학원의 프리패스는 너무 비싸. 어떤 프리패스가 좋을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과 잘 맞는 강사님이 있는 프리패스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강을 활용한다 하면 강사님의 수업 방식이 다 다르고, 수험생들이 수험 스타일이 다르듯이 강사님도 강의 스타일도 다 다르죠. 그리고 교재도 다르고, 본인과 잘 맞는 강사가 있는 프리패스를 정하셔야 합니다. 또 프리패스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뭐 1년 프리패스도 있지만 평생 프리패스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수험기간이 좀 여유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평생 프리패스를 끊고요, 그거를 비용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붙고 합격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패스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나서 보통 평생 프리패스라고 하면 또 다양한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비싸게 받는 프리패스가 있고, 똑같은 학원의 프리패스라 하더라도, 아니면 인강 위주로만 듣는 저렴한 프리패스가 있을 거예요. 같은 학원의 평생 프리패스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강 위주의 그냥 저렴한 프리패스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많은 과목을 인강 외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패드나 노트북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험을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지출이라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합격생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빨리 도움받을 거 도움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구매를 하고서 철저하게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수험생들 중에서는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잘 할까? 이걸 내가 산다고 해서 이거 잘 쓸까? 이걸 수업을 받는다 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교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필요한 교재는 사시는데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교재도 많고 비슷한 어떠한 뭐 개념이나 비슷한 과정을 계속 바꿔가지고 파는 교재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는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 뿐입니다. 법과목 같은 경우는 뭐 판례 특강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걸 제외로 나머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시생분들 중에서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 많이 보신 분들은 뭐 하프 모의고사나 뭐 예를 들어서 아축강이나 그런 걸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과목을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만 제대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 개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과정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정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아축 강의는 어차피 기본서 강의를 줄인 거고 하프 모의고사는 기존에 있던 문제풀이에서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생분들은 과정을 줄이면 줄일수록 교재를 줄이면 줄일수록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책을 읽어보면서 투자를 아끼지 말라 요 부분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좀 몇 가지 더 다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도 한번 좀 같이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